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이너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전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성창투인데요. 이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성창투가 시리즈 D 투자 감행을 했는데요.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런데 아직도 대성창투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투자 조합의 경우 펀드를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는 여기서 대성창투가 되겠죠. 이 모든 돈을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보통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경제적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죠.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이 많아서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부터 외부 투자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벤처기업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대성창투가 일본 패션 커머스 누구를 운영을 하는 메리쿼터스라는 회사의 시리즈 D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리즈 D면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IPO까지 얼마 안 남은 단계이기도 하죠. 아무튼 도대체 메디쿼터스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길래 투자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디쿼터스는 패션 커머스 누구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누구는 2020년 일본에 출시가 되어서 MZ 세대들 타깃으로 한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이죠.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특별한 쇼핑 경험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트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션 브랜드라는 것은 그 해당 나라의 정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이하게 누구는 우리 한국 패션을 수출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잡았습니다. 한국 패션이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 K 패션이 어느 정도 먹히게 된 거죠. 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시절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도 밖을 잘 못 돌아다녀가지고 그때 당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뭐 등등등 글로벌 콘텐츠가 맹위를 떨쳤었잖아요. 특히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태원 클라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일본 가입자 상당수가 K 컨텐츠를 즐겼다는 통계가 상당히 많죠. 이때 자연스럽게 노출된 다양한 K 패션 브랜드가 결과적으로 착장 예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죠. 아무튼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은 어느 나라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일본 여성이 1위로 꼽은 나라가 한국이었죠.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2023년 한 해 일본에서만 50억 원은 하나로 약 443억에 해당하는 거래액을 달성을 했었고 최근에는 오사카에 2호점을 열었을 정도로 기업 가치가 상승 중에 있어요.
2022년에는 기업 가치가 1,800억 원이었는데 이번 시리즈 D 투자 전에 기업 가치를 2,500억 원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었죠. 그리고 특이하게 메디쿼터스는 여러 브랜드를 또 운영 중에 있어요. 누구뿐만 아니라 닭가슴살 브랜드 바르닥. 이 바르닥이라는 브랜드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좀 즐겨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오은영 박사의 유산균 브랜드로 유명한 액티브, 그리고 패션 브랜드인 마하그리드와 이스트 쿤스트, 뷰티 브랜드 바날라, 아닐로 등을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 매출은 누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메디쿼터스의 이름값이 높아질수록 투자한 대성창투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대성창투가 종목 토론방을 가보면 아직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래전에 대성창투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여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여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신데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아직 두나무 지분을 뭐 0.36% 가지고 있다라고 댓글까지 달렸더라고요. 좋아요 2개 정도나 좀 받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주가의 흐름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가지를 않았었죠. 제가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성창투 IR 담당자와 한번 전화를 해봤다고. 그때 당시 IR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는 두나무 지분이 없다. 그때 당시 투자 조합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해산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던졌죠. 두나무에 직접 투자한 지분이 있냐? 라고 다시 여쭤보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는 두나무 지분이 없으므로 다시금 투자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여 상승할 일이 없다라는 뜻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2022년도 상승분에 있어서는 7월에 영화 한산의 기대감으로 상승한 바가 있었었죠.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시프트업 게임 니케의 글로벌 흥행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2023년 12월 상승분에 있어서는 영화 노량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상 노량은 흥행 실패를 거뒀었죠. 그 이후 하락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금 시프트업이 IPO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시프트업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한번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성창투는 벤처 캐피탈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투자한 만큼 다양한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대성창투의 중요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메디쿼터스의 시리즈 D에서 IPO로 가는 단계와 시프트업의 상장 이슈로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윗꼬리 부분인 과거 윗꼬리였던 부분에서 지금 1800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거 저항선이었지만 지금 돌파를 해줌으로써 지지 라인이 된 건데,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전 저점인 1600원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상승 시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481선 부근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